정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실 말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일상생활에 대한 규칙들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친 구절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약간 좀 이런 예의는 지켜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할 정도로 좀 수긍이 가는 구절들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립 문중, 물좌 방중, 행물만보, 좌물 의신. 한 번 더. 물립 문중, 물좌 방중, 행물만보, 좌물 의신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면 이 구절은 다 말물 하지마 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지마죠. 근데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경고하듯이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리 문중, 하지마 물 말물, 설리 문문 가운데 중. 자, 문 가운데 서 있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우리가 서양식 집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대문을 하나만 쓰게 되고 방문을 또 우리 문틀이 있는 문지방이 있는 곳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에 이렇게 문지방 같은데 문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거슬리게 되니까 안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급한 일이 됐을 때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쪽으로 항상 비켜 있고 문 가운데 앉지 말라고, 서 있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또 하나 볼까요? 물좌 방중, 방 가운데 앉아 있지 말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방 가운데, 그럼 어디에 앉으라는 얘기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방 하나를 씁니다. 저를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방 하나에 우리 6식구, 엄마, 아빠, 제 동생들 해서 이렇게 6명이 살았는데, 한 사람이 방 가운데 다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옆에서 이렇게 통행이 불편해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행동을 바르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방 가운데는 혼자 딱 차지하게 앉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앉을 곳이나 어떻게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의 바르게 한쪽으로 조금 방 가운데는 앉지 말고 차곡차곡 안쪽부터 아니면 바깥쪽부터 아니면 빈 공간을 약간 남겨놓고 이렇게 앉으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자리에 앉는 거 보면 성격들이 약간 드러나죠. 적극적으로 맨 앞줄 가운데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자리가 많아도 맨 뒤쪽 끝에 사각지대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떨어져 앉는 사람, 사람의 성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것도 어느 책 보니까 심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같이 쓰는 공동에서는 방 가운데 떡하니 앉아있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동이나 어떤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쪽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남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앉아라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물만보인데요. 행동을 할 때에는 만보, 거만하게 걷지 말라. 그래서 일단 걸어 다닐 때마다 너무 건방 떨지 말고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이 사자수학의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을 참 중시하게 되는데요. 행동할 때 만보, 거만하게 걷지 말라. 거만하다는 말은 모든 장소를 자기가 쓰는 것 양, 전세 낸 양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가 되겠지요. 그 다음 좌물 의신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는 몸을 기대어서 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른한테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주 건방지게 다리 꼬고 기대고 막 이렇게 턱 빼고 이렇게 앉는 모습은 어른들 앞에서 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꼿꼿하게 예의 바르게 손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좀 기대고 거만하게 그렇게 앉지 않는 것이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사자수학에서 이런 예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 가운데 서 있지 말고 방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지 말고 걸어 다닐 때 너무 건방 떨면서 걸어 다니지 말고 앉아 있을 때에도 이렇게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발을 꼬거나 턱을 괴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사자수학을 이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꼭 지켜야 되는 예의 번절들 하나씩 있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야. 자, 항상 하는 얘긴데요, 또.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부모가 예의 바른 지도를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몸소 그렇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상당히 인사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하고 내릴 때도 인사하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이웃이 몇 층에 사는 어머니세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칭찬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엘리베이터 탈 때 내릴 때 인사했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엄마가 했던 대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좋게 저한테까지 오는 칭찬을 듣게 되는 걸 보고 정말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어떤 게 또 의자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해주시면 그것이 진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두 번째, 침즉 연금, 식즉 동안, 거처 정정, 보리 안상. 한번 볼게요. 침즉 연금. 잠잘침, 곧즉, 이을련, 이불금자인데요. 자, 이 구절에서는 잠잘 때, 먹을 때, 거처할 때, 걸어 다닐 때 또 어떻게 해라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즉 연금인데요. 잠잘침, 곧즉, 이을련, 이불금자가 돼서 잠을 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란히 이불을 덮는다는데 지금은 혼자씩 혼자 자지만 옛날에는 형제 자매도 많고 방이 비좁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불 덮고 이렇게 자죠. 저도 여동생이랑 방을 같이 썼는데 정말 이불을 각자 덮지 않고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자랐는데요. 어느 순간 자다 보면 이불을 한 사람이 똘똘똘 말고 있어서 한 사람은 새우잠 자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들어오셔서 이불 같이 덮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던 게 있는데 또 사춘기 때 같이 이불 덮으면서 낄낄대고 웃고 막 간지럼 피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란히 이불을 같이 잔다라고 해서 옛날의 생활 풍습을 약간 그런 데서 온 말이 같고, 두 번째 친즉 동안입니다. 식즉 동안, 먹을 밥 먹을 때에는 같은 밥상을 대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뭐 대가족을 사니까 잠잘 때와 마찬가지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같은 밥상에서 먹게 되니까 같은 밥상에서 먹으면서 또 지켜야 되는 예의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여기서는 같은 밥상에서 앉아서 먹어라. 혼자 따로따로 먹게 되면 저는 주부로서 정말 식구들이 한 번에 먹지 않으면 상을 몇 번을 차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같이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얼굴도 그때 보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밥을 먹을 땐 같은 밥상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거처 정정인데요. 거처예요. 살 것, 고처, 편안할 정, 고요할 정. 편안할 정, 고요할 정자인데요. 거처. 사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조용한 곳에서 조용조용 사는 거죠. 요즘 아파트 생활 많이 하면서 층간소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층간에서 서로 좋지 못한 소리, 좀 시끄러운 소리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의 이웃 간의 예의잖아요. 그래서 거처할 때는 정정하라. 살 때는 최대한 조용조용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밤 시간, 이른 시간 조심
조심하시고 생활의 소음 최대한 질질 끊는다든지 쿵쿵거리고 아이들 뛰는 거 자제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층간소음도 없고 얼굴 붉히는 일 없죠. 정말 사는 것을 너무 시끄럽지 않게 거처는 조용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리 안상입니다. 걸음보 발분리 편안하란 자세할상, 걸음보 발분리 편안하랑 자세할상. 보울입니다. 걸음걸이는 편안하고 자세하다는 말은 막 뛰어다니지 말고 종종종종 거리지 말고 편안하게 조용조용 상세하게 총총총 이렇게 좀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저도 들어갔을 때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뒷짐지고 어떻게 걸음을 걷는 거고 복도를 다닐 땐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옛날 사자수학을 배웠던 아이들도 훈장쌤한테 이렇게 잠잘 때, 먹을 때, 살 때, 집에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정말 세세한 생활 지침을 받았던 교재 같아요. 옛날 모습이 좀 그려지죠. 요즘하고 약간 접목하셔서 가르치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한 말처럼 여러분의 행동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니까 예의 바른 행동, 바른 행동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고치셔야 되겠고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예의 범절을 한번 가르쳐 주는지 보실까요? 어린 아이들 조선시대의 서당에서 이렇게 예의 범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배우실 구절은 함불감습, 서물건상, 의관숙정, 용모단장이라는 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함불감습, 한불감습. 찰한 안입을 가미감 여기는 원래 엄습할 습자인데요. 엄습할 습, 염습할 습 여러 가지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죽음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껴입을 습자입니다. 염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옷을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옷을 입히듯이 덧 입히듯이 옷을 껴입다입니다. 그래서 껴입을 습자로 여기서는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찰한 안입을 가미간 껴입을 습. 그러면 춥다고 해서 감히 껴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추운데 옷을 벗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춥다고 해서 옷을 감히 껴입지 말라 이 말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추우면 껴입어야 되는데 춥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저것 옷을 아무거나 갖다 껴입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춥다고 해서 아주 경거망동하게 껴입고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보통 추위를 이길 때 옷을 입는 법을 TV에서 보니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볼 때 의상을 입을 때 최대한 춥다 항상 우리가 입시 한파라고 해서 수능 보는 날 춥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옷을 입어서 더우면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옷이 두껍게 되면 행동이 조금 불편하게 되고 쾌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행동도 불편하게 되면 또 생각이 또 잘 안 나게 되고 그래서 꼭 춥다라고 생각하는 날씨에는 두꺼운 외투를 하나 입는 것보다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고 한번 하시고 다 아시는 상식이겠지만 춥다고 해서 너무 감히 함부로 예의 없이 껴입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서물건상, 서물건상 어려운 한자 또 나왔죠? 더울서 안 입을 얘는 옷 거들 건자고요. 옷 거들 건. 그 다음 위엔 여기는 치마 상자입니다. 덥다고 해서 치마를 홀라당 걷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더울 때도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고 시원하게 입어야 되고 내가 긴팔을 입고 왔더니 오늘 정말 더우면 걷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덥다고 해서 아마 수식어로 함부로 너무 많이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마를 걷지 말라 해서 옛날 여자들은 옷을 잘 이렇게 입어서 자기의 속살이 보이지 않게 입죠.
오직하면 쓰심하게 이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고 잘 정도로 조선시대의 여자들인데 어디서 옷을 벗겠습니까? 네, 요즘 현대하고는 정말 맞지 않지만 현대에도 아무리 여자들이 좀 드러내고 옷을 그렇게 입어도 우리가 다 허용을 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옷을 정말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걸치고 다니는 모습 보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몸매가 예쁘고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의 자유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란하지 않게끔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여자인 저도 계속 너무 야해서 눈이 가는데 남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덥다고 해서 노출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좀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즘 현대에 좀 맞춰서 덥다고 해서 너무 옷을 홀라당 발라당 막 이렇게 벗고 걷고 속내를 보이고 속살을 너무 드러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의관숙정입니다. 옷을 입거나 오드, 갓을 쓸 때 숙정, 엄숙할 쑥, 조용할 쑥, 가지런할 적. 숙정이란 말 자체는 의관, 옷을 입거나 모자를 쓰거나 내가 어떤 가방을 멜 때 정숙하게, 가지런하게, 삐딱하지 않게 바른 모습을 하는 것이 행동거지의 일반 수칙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관도 바르게, 요즘은 패션으로 뭐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가방도 걸치듯 말짓하고, 벨트도 뭐 벨트 같지 않은 벨트의 역할이 아닌 패션으로도 하긴 하지만 의관은 되도록이면 바르게 하는 것이 모자는 모자답게 가방은 가방답게 옷 위아래를 또 바르게 입는 것이 이때 보기도 좋고 사람이 좀 행동거지도 편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만약에 멋이나 유행이나 패션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의관도 바르게 쓰고 다녀라 라고 어렸을 때 좀 가르쳤던 것 같고요. 뭐 신발 같은 경우도 왼쪽 오른쪽 바꿔서 신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일 거고 때로는 아이가 굳이 왼발 오른발을 바꿔 신는다고 하면 저는 바꿔 신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바꿔 신으면 분명히 걸어 다닐 때 불편할 거거든요. 그럼 불편하면 자기가 이래서 불편해서 엄마가 바르게 신으라고 했구나를 알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는 이렇게 신는 게 규칙이고 이게 사용법이야 라고 말은 해주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해봐야죠. 해봐서 불편한지 힘든지를 알아야 고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관은 되도록 그 쓰임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게 좋겠다. 네 번째, 용모 단장, 단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장자로 했습니다. 용모 단장, 얼굴용, 얼굴모, 모양모, 바를단, 여기서는 꾸밀 장, 단장할 장, 여기서 단장할 장, 엄숙할 장 이렇게 장엄할장 별장장이거든요. 장엄할장 별장장인데 여기서 바르다는 표현은 여기서 썼고 장엄하다는 표현으로 약간 보시면 좋아요. 장엄하다. 참 좀 추상적인 말 같은데 용모는 바르게 하는 건 기본인데 거기에 어떤 조금 가볍지 않게 장엄하게 엄숙하게 사람이 좀 진중한 모습으로 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용모는 바르고 장엄하게 꾸미고 다녀라 라고 해서 사자성어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엄하다는 말을 약간 책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엄숙하게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좀 씩씩하게 힘있게 이렇게 좀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울 때는 옷 함부로 막 껴입고 호들갑 떨지 말고 덥다고 해서 너무 많이 속살을 보일 정도로 걷어내지 말고 의관은 바르게 쓰고 다니고 용모도 되도록이면 바르고 씩씩하게 아주 힘있게 하고 다녀라 라고 해서 정말 엄마 아빠 같은 말로 훈장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상덕고지 연약 중응 음식 신절 거첩 필공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상덕고지 연락 중응 음식 신절 삼갈 신자죠. 거쳐 필공이다. 어떤 예의 범절을 알려드리냐면 상덕, 항상상 덕덕 굳을고 가질지 항상상 덕덕 굳을고 가질지 항상상 덕덕 굳을고 가질지입니다. 보세요. 항상 덕스럽게 사람이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굳을고 가질지
굳을꼬라는 말 자체는 어떤 항상 내가 이거는 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지니고 있어야 된다. 고지. 굳게 지니고 살아야 되는데 뭘 굳게 지니고 살아야 돼요? 항상 사람은 덕이요. 덕스러운 마음 항상 이 덕이라는 게 좀 철학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자기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내가 덕스러운 어떤 덕스러운 성품 떳떳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나만이 지키는 고집이 아니라 항상 덕을 굳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연낙인데요. 그럴 연자와 낙자가 원래 허락할 낙이지만 여기선 대답할 낙자로 보시는 게 해석이 쉽습니다. 그럴련 대답할 낙. 그렇다는 말은 상대방이 말한 거에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연낙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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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할 때에는 중응 여기서 무거울 중자 아주 조금 깊이 신중하게 중자로 보시면 좋겠죠. 응자는 응답이니까 신중하게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답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 건성으로 하는지 정성스럽게 하는지 신중하게 하는지 아시지요? 들으면 알죠. 우리의 한자 말씀 한자 이 앞에를 보시면 유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에 머리, 그 다음 두위, 입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2번 정도는 고뇌 생각을 해보고 입 밖으로 내야 되는 게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죠? 말은 한 번 하면 주워 담기가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말을 하듯이 대답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응답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신중해서 상대방이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신중하게 대답을 하는 것은 그 경거망동하게 성의 없이 자기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답보다는 훨씬 좋겠죠. 저희 아들은 조금 대답이 늦은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렇게 진중하다고 싶을 정도로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조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고 짜증 칼같고 규칙적이고 이런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조금 사고가 많이 깊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말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는 답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아이는 한 번, 2번 생각하고 네, 아니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였어요. 지금 이제 18살이 돼가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타협이 되긴 했지만 참 어렸을 때에는 그 부분 갭이 좀 커서 맞추는 작업에서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나는 빨리 대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엄마가 빨리빨리를 외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 신절인데요. 마시름, 먹을식, 삼갈신, 절제할 절, 전략할 절자로 보시겠습니다. 음식, 마시름, 먹을식. 음식, 마시고 먹을 때에는 삼갈신, 절제할 절, 전략할 절. 조심스럽게 먹고 절제하면서 먹어야 된다. 정말 옛날 조선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알았나 봐요. 음식이라는 건 절제해서 먹어야 되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주는 대로 절제 없이 먹기 때문에 비만 환자들이 많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실은 먹을식, 삼갈식, 마디절자, 절제할 절자에서 음식은 삼가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먹을 것 많은 세상에 살지요.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으면 몸이 아주 비만해지고 이 비만 때문에 많은 병이 걸려서 약을 먹게 되고 오래 살지 못하게 되고 생활이 불편하게 되는데 어찌 그렇게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지 저도 음식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살 빼야 되는데 이러면 살찌는데 이러면서 먹는데 절제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사람들도 음식을 삼가 절제하여 먹어라 라고까지 하면서 음식을 너무 탐하지 말고 아주 1차적인 욕구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로 약간 절제하는 법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죠. 네 번째입니다. 거처 필공. 살 것, 살처, 반드시 필, 공손할 공.
살 거, 살쪄, 반드시 필, 공손할 공자입니다. 거처는 반드시 조용히 공손하게 하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사는 것을 조용히 하라는 걸 상당히 걸칩니다. 내 집이라고 해서 너무 내 맘대로 살게 되면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경거망동하게 하게 되면 분명히 다치게 되고 내 몸이 또 상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불안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처할 때는 최대한 조용히 집에서 거처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덕스러운 걸 지키고 있고 대답할 땐 신중히 하고 먹는 것도 절대하고 살 때도 조용히 조용히 살아라 라고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도 여러분에게 다 아시는 거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지키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건의 한번 합니다. 오늘은 사자수학에서 일상생활에서 추울 때, 더울 때 의관과 용모와 그 다음 어떻게 대답하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일상의 규칙, 예의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생활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구절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입으로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지 우리의 또 행동 거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런 수업을 받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것보다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판단할 땐 이런 점을 보렴. 뭐 어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좀 조곤조곤 배웠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 아이들은 이걸 배우기보다는 공부해라 또는 스마트폰 그만해라 뭐 책 봐라 이렇게 명령조로 예절보다는 어떤 학업적인 걸 많이 듣지 않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옛날 조선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엄필, 충신, 행필, 정직, 출언, 고행, 작사, 모시 이런 말을 오늘 배우실 텐데 한 번 더. 엄필, 충신, 행필, 정직, 출언, 고행, 작사, 모시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엄필, 충신이니까 말씀은 반드시 필, 충성충, 믿을신. 말씀은 반드시 필, 충성충, 믿을신.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 가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충성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하는 것처럼 그런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충자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해서 진실되게 거짓말 안 하게 나의 마음에 정말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이런 뜻으로 성실, 충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심되게 마음속에서 거짓 없이 우러나오는 것으로 또는 믿음이 가게끔 말해놓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말은 충실하고 믿음 가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행필 정직. 단일행 반드시 필, 발을정, 고들직. 반드시 필. 자, 행동은 반드시 필. 정직하게 하라. 바르고 곱게 하라. 행동이라는 것 우리가 거짓말처럼 행동할 수 있고 바르지 않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바르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행실이 정직하고 말은 충신스럽게 하고 세 번째 볼까요? 충언고행이라. 출언고행 날출 말씀언 돌아볼고 단일행입니다. 자, 잘 보시면 말이라는 것은 충신스럽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믿음 가게 하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날출 말씀은 돌아볼고 단일행. 자, 말을 낼 때에는 반드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 말을 낼 때에는 그냥 말이 다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거죠. 꼴찌하는 애가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그럼 내가 다음 시험에 1등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기가 할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정말 드문 일이죠. 갑자기 100kg인 사람이 일주일 만에 뭐 20kg 뺀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일주일 만에 20kg가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진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죠. 내가 실현을 보일 수 있는 말만. 살면서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다 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말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말한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말의 근사치로 뭐 가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말하면 좀 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신임이 가지만, 그 사람은 말은 다 90%는 거짓말로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은 반절은 깎고 진실로 들어야 돼. 이런 평판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약속을 참 잘 지키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정확한 시간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게 정말 몇 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겠다고 목표를 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고, 실행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고 있는 저의 행동에서 제가 어떤 성향인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행동을 하려고, 반대로 내가 말을 할 때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말이면 다 거짓말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고, 참 그 말이라는 것이 씨가 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은 신중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을 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네 번째 보시면 작사모시입니다. 작사모시. 지을자, 일사, 꾀할모, 처음시. 지을자, 일사, 꾀할모, 처음시. 작사라고 하면 일을 처음 만들 때,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작사니까 일을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뭐를 잘 도모해야 돼요? 처음을 잘 도모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을 잘 짜라 라고 해서 처음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쓰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책을 쓰려고 하면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상을 하겠죠. 그럼 그 구상에서 무엇이 나오냐? 목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계획.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라고 시작하는 사람과 정신없이 일어나서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정말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쌓이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서당에서 아이들한테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첫 단추 중요함을 여실히 또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바빠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말들을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듣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도 이렇게 사자수학을 학교 수업에서 조금만이라도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한자 몇 자 외웠냐 이게 아니라 이 한자 안에 들어있는 많은 깊은 뜻에 인생의 지혜를 녹여 있는데, 내가 선생님이 살아보니 이렇더라, 선생님이 일해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인생의 방향도 설정이 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이런 것들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사자성어를 또 하나의 급수시험, 한자 뭐 테스트 이렇게로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사자서학 안에는 생활의 예절, 그 사고방식, 본받아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자수학 말은 정말 좋은 말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구물 잡담, 수물 잡희, 출입문호, 개폐필공. 구물 잡담 많이 들어보셨죠? 입구, 말물, 섞일잡, 말씀담입니다. 입구, 말물, 섞일잡, 말씀담. 그러면 입으로 하지마, 뭘 하지마, 잡담하지마. 자,
입으로 말을 하는데 최대한 말수를 줄이고 어떤 공공장소나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잡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말을 굳이 이렇게 침묵이 흐르면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별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최대한 말은 침묵해도 멋있어요. 침묵하고 있어도 진중해 보이고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 잡스러운 말, 굳이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말은 안 해도 된다 해서 입으로는 잡담을 하지 말고 숨을 잡히, 손수, 말물, 섞일잡, 놀이히. 섞일잡 놀이니까 어떤 놀이를 하는데 잡스러운 놀이니까 어떤 규칙도 없고 난잡하고 어떤 뭐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이런 잡스러운 놀이는 손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손 가만히 두지 못하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두드리고 찢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손을 정중하게 이렇게 좀 잡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진중한 자세를 손으로 잡히를 하지 말라. 입으로 잡담하지 말고 손으로 잡히하지 말란데 요즘 ADHD라고 해서 조금 주의가 산만한 주의, 결핍증 장애를 아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가만히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가만히 있어가 제일 힘든 말인지는 알지만 때로는 공부할 때는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 말하면 듣기도 해야 되고 친구가 발표할 때 떠들지 말고 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 성향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10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뚝뚝 때리고 발로 차고 의자를 흔들고 옆 친구를 건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입으로 잡담하지 말라 혼자쌤이 얘기하시고 손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정숙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태도를 좀 가르치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ADHD 아이들은 약물도 좀 복용하고 많은 좀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사랑을 너무 받아서 그런지 환경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들이 오염돼서 그런 것인지 정말 원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을 다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렇게 하면 혼나게 돼서 또 꾸중 듣게 돼서 자존감이 내려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악순환이죠. 정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출입문호, 출입문호, 날출, 둘리, 문문, 문호자입니다. 출입문호, 문이 두 개인데요. 문문자는 문짝이 두 개인 거고요. 문호자는 문짝이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고 들어갈 때 어디를 문호, 문을 크건 작건 간에 문, 출입을 하고 있을 때에는 개폐 필공 10개, 닫을패, 개폐, 필, 반드시 필, 공서 반드시 문을 열고 닫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공손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목소리 듣지 않아도 저 사람 공손한 사람인지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경거망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을 열고 닫기죠. 문을 쾅쾅 연다든지 닫을 때도 쾅 닫는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화났다는 말을 나 화났어! 이 말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할 때도 문을 쾅 닫고 나갈 때도 있죠. 이게 개폐 필공이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심정을 알 수 있는 행동거지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개폐할 때는 조용히 공성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사춘기 때 아이들 키울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또 엄마가 2차적으로 문 들고 열고 들어가서 또 따지죠. 문을 그렇게 닫았네, 예의가 없네,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러면서 또 훈계 2차가 들어가잖아요. 정말 문을 열고 닫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문은 그렇게 닫는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화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말로 표현한 거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런 거 없으면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도 화날 때마다 문 콱 잠그고 잠그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사자수학에도 정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사자수학을 배웠던 그 옛 어른들이나 우리나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자, 입으로 잡담하지 말라, 손으로 잡혀하지 말라,
출입을 할 때에는 열고 닫는 것도 조심히 해라. 정말 세세하게 예절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말은 충신스럽게, 행동은 정직하게,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다음 일을 할 때는 처음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까지 배우셨습니다. 구사라는 구절을 좀 배우시겠습니다. 사자수학에 구사라는 파트가 이렇게 좀 추가가 돼 있는데, 이 사자수학은 좋은 글귀들을 좀 모아놓은 경향이 있잖아요. 논어 게시판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9가지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구절에서 오늘 9가지를 배우시는데요. 먼저 9가지가 시사필명, 청사필총, 세곤필온, 모사필공, 언사필충, 사사필경, 의사필문, 분사필란, 견득사의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사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볼시 생각사 반드시 필 밝을 명이라고 해서 오늘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올 건데요. 자, 볼 때에는 밝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볼 때에는 밝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죠. 보았을 때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왜 저렇게 되었는지까지 생각하는 게 진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어야 정말 보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바르게 볼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청사필총은 들을 때에는 반드시 총명하게 들어야 된다,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들으려면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눈을 보고 제스처를 보고 함께 이해하면서 따라가면서 들어야 진짜 듣는 건데, 예를 들면 저 바빠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면 제가 들리지가 않겠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니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지도해 달라고 하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야 제가 그 사람이 또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알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한꺼번에 물어보면 들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한 명씩 순서대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다 보다시피 들을 때에는 밝게 듣기를, 넓게 편파적으로 듣지 않고 귀를 열고 듣기를 항상 생각하다라고, 주의 깊게 그렇게 하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또 한번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얼굴색이 반드시 온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굴빛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 첫인상이라는 게 한번 딱 인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첫인상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첫인상이 좋으려면 어떤 사람이 좋게 보이나요? 여기에서 말했듯이 온화한 사람이 정말 좋은데, 이것보다 더 빨리 그 사람을 좋은 이미지로 하려면 우리가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하는 행동은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반대로 첫인상이 나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만약에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그러면 예뻐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쁜 사람은 소수죠. 보통 저같이 다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어떤 책에 비법이 써 있던데요. 바로 웃으면서 인사하기입니다. 먼저 웃었기 때문에 인상이 좋고요. 거기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한다면 첫인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예쁘고 인사 잘하면 제일 예쁜 아이고요. 금상첨화죠. 그런데 예쁘지 않지만 인사 잘하고 웃고 다니는 아이가 더 또 예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다시피 우리는 첫인상을 참 좋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첫인상이 아니어도 얼굴빛을 항상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온화하게 해야 되는데요. 온화하려면 여러분 웃으셔야 되고 인사 바르게 하게 되면 온화한 얼굴빛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상대방도 나도. 그렇죠. 정말 얼굴빛은 싸나운 것보다 온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굴빛이 그렇게 네, 여러분은 저를 화면으로만 보지만 얼굴빛을 또 이렇게 화면이 아닌 실물로 봤을 때 다르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싸늘하고 이지적이고 차가울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상당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되게 감성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볼 때하고 만날 때가 다르니까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그래서 얼굴빛은 온화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용모는 반드시 공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모양 모자와 공손할 공자. 그래서 용모는 아까 바로 앞에 한 것처럼 얼굴빛이 온화한 사람은 용모 자체도 공손하고 정중하겠죠. 예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쁜 모습에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나쁜 행동하기는 좀 쉽지 않죠. 되려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생각이 행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화한 빛을 하고 용모를 항상 공손할 것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예의 바르지 않은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충성스럽게 하겠죠.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말이잖아요. 말을 계속 욕설을 한다든지 말에 대해서 항상 어떤 거리낌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상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다시피 온화한 얼굴빛과 공손한 생각을 하신다면 말은 당연히 충실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일사필경입니다. 일을 했을 때 당연히 허투루 하지 않겠죠? 공경스러운 태도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은 반드시 공경스럽게 해야 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일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물어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또 얼굴빛,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공경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요즘 청년 실업이 힘든데요.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사장님 되는 비법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예시를 어떻게 하냐면 아르바이트생이 일단 커피숍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요. 매출이 올라가고 사장님이 부자가 되고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장사가 잘 돼서 분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점을 내려고 할 때 사장님은 이제 분점으로 다시 가시겠죠. 그럼 지금 현재 커피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그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혹여라도 관둘까봐 봉급을 올리게 되고 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를 드는데요. 뭐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죠. 그 열심히 할 때에 왜 열심히 하냐?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거 일, 내 거 일 없이.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경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하고 또 의심이 나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나면 물어봐라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의심이 나면 물어봐야 되는데 왜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을 전하고 또는 기자라면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어, 어렸을 때부터 유교권 문화에서 우리나라는 자라기 때문에 뭔가를 좀 물어본다 이러면 대든다라고 좀 느끼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물어보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도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는 것이 예의였고, 저도 강의를 다니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물어보시는 분이 적죠. 이런 문화권에서 질문이 없으니까 하겠지만 또 그 이면에는 물어봤을 때 혹 창피당할까봐 별것도 아닌데 물어봤네 또는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여러 가지로 참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서양은 질문이 아주 생활화돼 있잖아요. 우리의 좀 문화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여기에서 의심나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내 생각으로 다 치부하지 말고 물어봐라죠. 물어보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정말 이건 좀 가르쳐야 되고 이건 생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됐다면 오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어봐라. 왜 지금 내가 보기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의 이유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도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말 의심이 나면 물어봐야 된다. 좋은 생각이고요. 그다음 분함이 있으면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왜 살면서 분함이 없겠습니까? 분함이 있으면 내가 이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지라고 해서 좀 참아내라는 겁니다. 분함과 화남을 가라앉히는 이 어려움을 생각한다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함으로 이 분함을 가라앉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 상황이 일어나면 이것도 감사하다. 이만큼이어서 괜찮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그 분함이 좀 사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때에는 반드시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분함을 좀 잠재워야 되지 않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최고의 마지막이 바로 견득사입니다. 우리가 이득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을을 생각하던데, 이득을 보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어떤 이득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얻는 이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뺏어와서 자기 이득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그게 정말 바른 이득인지를, 떳떳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군자다운 모습이죠. 어,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처럼 다른 사람 걸 갈취했다든지, 땅 투기,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주식을 좀 불법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득이긴 이득이겠지만 정당한 이득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로 땀 흘려서 얻은 돈, 그 만 원이 값지고 그 만 원을 값지게 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견득사이도 보시면, 의로움을 보게 되면 정말,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지 정말 최고의 사고법이죠.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잘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는 걸 우리가 또 뇌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뇌물로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득은 항상 의로운가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이렇게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공자가 계시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9가지 생각인데요. 볼 때는 밝기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하고, 얼굴색은 온화하고, 용모는 공손하고, 말은 충성스럽게 하고, 일은 공경스럽게 하며, 의심이 나면 물어보고, 성나면 어려울 때를 좀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는 이 9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군자답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공자가 가르치는 구절을 사자서와 구절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다시 외모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9가지의 외모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구용인데요. 다음 편에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사에 이어서 오늘은 구용이라는 9가지의 용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9가지 용이라고 해서 족용필중, 수용필공, 목용필단, 구용필지, 성용필정, 두용필지, 기용필수, 입용필덕, 색용필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9가지 생각은 논어 게시편에 나오는 거라면, 이 구형은 예기편, 옥조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9가지의 몸가짐인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용모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모라는 것 자체는 생각이 바르게 된다면 바르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용모죠. 그래서 9가지 생각만큼이나 9가지 이 용모가짐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자수학은 예의범절인 책임만큼 구용이라는 구절도 상당히 중시하는 생활 예절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번 천천히 하나씩 볼까요? 자,
적용 필중이라고 했습니다. 발음 반드시 용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무겁게. 이 무겁게라고 해서 꽁꽁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정중하게.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많은데요. 사뿐사뿐하게 뒤꿈치 들고 집에서 요즘은 층간소음 없도록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지만 옛사람들은 뭐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발걸음을 좀 정중하게 경도 좀 가볍게 하지 말고 어, 얌전스럽고 신중하게 좀 걸어라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다음 그럼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은 공손하게 손을 갖다가 막 난잡하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모아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근데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코딱지를 파거나 손가락을 막 여기다 낙서를 하거나 손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죠. 손을 가만히 놓지 않아서 볼펜을 떡딱떡딱 거린다거나 두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손은 다소곳하게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정중한 태도가 아닐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눈 모양은 어떻게 하냐?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눈 모양을 단정히 한다는 것. 우리 눈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정직한지 하여튼 상대방 말할 때 눈 못 보는 사람 보면 좀 의심이 가요. 왜 눈을 못 보지? 뭐가 그렇지? 거짓말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눈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눈은 항상 단정하게 내가 눈을 단정하게 한다고 해서 단정이 아니라 아마 생각이 바른 사람은 눈 모양도 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눈 모양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입 모양은 다 그칠지를 써서 입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닫고 있어야 되는 게 좋겠죠. 필요할 때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입을 닫고 있는데 여담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조금 관심 있어 보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슬금슬금 남녀 공학이었으니까 이렇게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 친구가 수업을 듣는 태도가 멋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멋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었냐면 입을 허 벌리면서 정말 조만간에 침이 질질 흘릴 것 같은 그런 태도로 그다음 선생님을 흐리멍텅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똑똑해 보이지 않았고 바보 연구같이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 순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던 어렸을 때 마음에 그래서 외모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고 있는 모습이 집중해서 연 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이 열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볼 때마다 입을 그 친구가 좀 닫았더라면 제가 조금 더 좋아해 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최대한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어떻게 볼까 봐. 그래서 근데 뭐 여기에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입의 용모는 반드시 이렇게 좀 닫고 있는 게 좋겠죠. 우리 애들 떠들거나 사람들 떠들면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이렇게 꾸중할 때 있죠. 입은 되도록이면 말 많이 안 하고 닫는 게 더 예뻐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소리는 반드시 조용하게. 맞아요. 목소리 조용조용하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여담인데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나이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건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아버지 젊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저희 식구들은 다 놀랍니다. 싸움하는 줄 알고. 그래서 가서 나가보면 대화하고 계시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뭐 불안해요. 뭔가 좀 싸우시는 것 같고 화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목소리 큰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 식구들은 다 조근조근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는 되도록이면 조용한 게 좋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옛날처럼 목소리 크면 이긴다가 아니라 목소리 작아도 논리정연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는 되도록이면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 머리 모양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똑바로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 바르게 들어 있는 게 제일 용모에 바른 거죠. 또 이것도 여담 한번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단발머리를 하는데 단발머리를 해서 이 옆머리까지 다 이렇게 반듯한 단발머리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옆머리 따라서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넘기는 게 유형이 있는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넘기면서 지금도 웃기는데
머리가 이렇게 되면 바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머리를 하고 100m 달리기를 하면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막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때 사춘기 때였는지 이렇게 막 달리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달리면 절대 100m가 빨리 달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멋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정상이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숨 쉬는 기운 기자입니다. 숨 쉬는 용무는 반드시 조용히 조용히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하는 것이 예의다. 호흡을 할 때도 내가 뭐 비염이 환자가 있거나 천식이면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들리지만 일부러 낼 필요는 없죠. 제가 좀 공부를 서울에서 좀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뭐 공부하러 다닐 때 지하철을 좀 타는데, 음, 저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서 공부한 적이 몇 년 있는데, 지하철에서 특히 남자분들 옆에 제가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키가 큰 편인데도 저보다 큰 분이 제 옆에 와서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그 콧바람 숨소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피해 다닐 수도 없고 너무 좁으니까, 지하철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숨소리가 유난히도 막 큰 남성분들은 정말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호흡만 했는데 이 여자가 느끼는 기분은 정말 별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숨소리도 최대한 내가 환자가 아닌 이상은 조용조용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사자수학에서 별걸 다 가르치죠. 그 다음 보시면 서 있을 때 용어는 반드시 덕스럽게,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덕스럽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서 있어야 여러분 덕스럽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덕이 막 뿜어 나와야 되는데요. 진짜 이건 어려운 건데, 제 생각에도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녹아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는 게 제 꿈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웃고만 있었는데도 덕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서 있는 용모가 반드시 덕스러워야 된다가 최고봉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얼굴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엄하게. 전 시간에는 얼굴빛을 항상 온화해야 된다라고 공자가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얼굴빛을 어떻게 장엄하게, 이게 씩씩하게 한다는 건데, 쉬워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 그 사람만의 품격이 딱 있는 그런 표정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대통령들이 만약에 상대방의 나라의 대통령을 볼 때 얼굴빛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다 그런 거 교육받으시는 거 아시래요? 악수는 몇 초를 하시고 어떤 제스처로 말을 거시며 어떤 표정으로 웃으셔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이미지 메이킹을 다 교육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얼굴빛은 될 수 있으면 힘 있으면 좋겠죠? 장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은 반드시 씩씩하게 하는 것이 용모의 마지막 9번째였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는 구용을 보시면 발 모양은 조용조용 신중하게 걷고, 손 모양은 공손하게 가만히 두며, 눈은 바르게 쳐다보고, 말은 될 수 있으면 입은 닫아놓고, 목소리는 조용조용히 하며, 머리는 바르게 쓰고, 기운은 조용히, 숨소리는 조용히 하며, 서 있을 때는 덕스러우려고 하고, 이런 얼굴빛은 장엄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9가지의 용모다라고 해서 얘기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좀 좋은 모습으로 용모를 갖추는 것이 좋겠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용을 배우셨습니다. 구사와 구용, 생각이 용모에 드러납니다. 좋은 바른 생각해서 바른 행동해서 예의 바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